텍사스 한복판, 자결하는 태양 아래 끝없이 펼쳐진 들판에서 한 농부는 예상치 못한 전투에 휘말렸습니다. 가뭄이나 폭풍이 아니라 야생 멧돼지 군대와의 싸움이었습니다. 이 끈질긴 짐승들은 그의 땅을 침략하여 농작물을 휩쓸고 지나가며 파괴를 남겼습니다. 작은 골칫거리로 시작된 싸움은 곧 생존과 생계를 위한 전면전으로 변했습니다. 하지만 이 농부는 항복을 거부했습니다. 결의와 전략으로 무장한 그는 야생 침략자들에 맞섰고, 그가 어떻게 멧돼지 99마리를 쓰러뜨렸는지에 대한 이야기는 농촌의 회복력을 보여주는 가장 놀라운 이야기 중 하나로 자리 잡았습니다. 지난 몇 달 동안 야생 멧돼지가 주택가로 침입하여 혼란을 야기하고 일반 대중의 안전에 상당한 위협을 가하고 있다는 신고가 지방 당국에 접수되는 사례가 증가했습니다. 역사상 이러한 사건은 한 번도 발생한 적이 없습니다. 일반적으로 이 동물들은 농촌 지역의 농작물에 피해를 줄 수 있는 변두리에 머무르는 경향이 있습니다. 인구 밀도가 높은 지역으로 이동하는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한편 그들이 보여준 예상치 못하고 잠재적으로 위험한 행동으로 인해 도시 전체가 고도의 경계 태세를 갖추게 되었습니다. 긴급 사냥이라는 맥락 속에서 숙련된 사냥꾼들이 사냥을 위해 모였고, 저희는 도움을 요청받았습니다. 조사를 마친 후 저희는 멧돼지 떼가 들판과 가까운 산악 삼림지대에 숨어 있었을 가능성이 높다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만약 이런 일이 발생한다면 지형이 험난하고 시야가 제한적이었습니다. 이번에는 전투 훈련을 받은 사냥개 무리라는 백업 계획을 세웠습니다. 목표물을 파악하는 것이 간단한 일은 아니겠지만 우리는 준비가 되어 있었습니다. 사냥개들이 짖기 시작하자마자 우리는 흩어져 이전에는 고려하지 못했던 다양한 방향에서 매복 위치로 이동했습니다. 무질서가 극에 달한 이때 멧돼지들은 공포에 질려 있었지만 동시에 공격할 절호의 기회이기도 했습니다. 이 불은 우리가 지른 것이었습니다. 숲 곳곳에 총소리가 울려 퍼졌습니다. 다친 멧돼지들의 고통스러운 울음소리 외에도 화약 냄새도 느껴졌습니다. 마치 전장 한가운데에 있는 것 같은 느낌이 들었습니다. 처음 목표물 몇 명이 제거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남은 무리들은 쉽게 포기하지 않을 것이었습니다. 사냥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 반면 포획을 피하는 목표물들이 상당수 있었다. 최대한 많은 멧돼지를 제거하려면 재빨리 움직여야 했다. 그 사람이 주변을 수색하던 중 갑자기 거대한 멧돼지가 덤불에서 나타났다. 그 사람이 수색을 하고 있었다. 눈 깜짝할 새에 상황은 훨씬 더 위험해졌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침착함을 유지하고 완벽한 사격 자세를 취한 후 방아쇠를 당겼다. 순식간에 숲 전체가 미로처럼 느껴졌다. 큰 무리를 지어다니는 멧돼지부터 혼자 달리는 멧돼지까지 다양한 멧돼지들이 곳곳에 흩어져 있었습니다. 반면 우리 사냥개들은 단호했고 멧돼지들이 아무리 빨리 자리를 떠나도 따라가는 길에서 결코 벗어나지 않았습니다. 바로 그 순간 저는 방아쇠를 당기고 숨을 참는데 아무런 거리낌도 없었습니다. 가까이 다가가면서 말입니다. 총격 후 목표물이 허둥지둥 도망갔음에도 불구하고 도망칠 방법은 없었습니다. 총격의 정확한 위치가 목표물의 죽음을 결정짓는 결정타였습니다. 더 이상 긴장을 풀 방법이 없었습니다. 다른 목표물을 찾는 동안 우리는 그 지역을 계속 돌아다녔습니다. 그 지역을 탈출하려는 멧돼지의 수가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는 멧돼지가 더 이상 피해를 입히지 못하도록 모든 힘을 다해 그들을 막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을 막아야겠다고 결심했기 때문입니다. 아무런 문제도 발생하지 않은 듯 했습니다. 제가 매복 공격을 감행하는 동안 저는 여러 명의 표적을 성공적으로 제거했습니다. 마지막 총성이 울렸을 때 살아남은 무리는 깜짝 놀라 겁에 질려 도망쳤습니다. 개들은 포기하지 않았고 우리도 마찬가지였습니다. 무리 속에 숨어들려고 애썼지만 말입니다. 설령 표적이 되었다고 해도 우리는 그들을 절대 놓치지 않을 것입니다. 이 멧돼지들이 막대한 피해를 입혔기에 우리는 어떤 자비도 베풀지 않겠다는 굳은 결의를 다졌습니다. 우리는 가진 모든 것을 동원하여 아무리 작은 표적이라도 추적하고 파괴했습니다. 온 힘을 다해 싸웠습니다. 이제 모든 것이 끝났다고 생각했던 순간 경사로를 따라 내려가던 중 다른 멧돼지들이 오르막길을 따라 어슬렁거리고 있다는 사실에 깜짝 놀랐습니다. 사람들의 시간을 단 1초도 낭비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을 조준하기 위해 총을 더 높은 곳으로 올렸습니다. 그들은 도망치려고 애썼지만 저는 꽤 빨리 따라잡을 수 있었습니다. 연발 총성이 연이어 울려 퍼졌고 표적들은 마치 다이아몬드가 떨어진 것처럼 땅에 떨어졌습니다. 사냥의 스릴이 진짜인 것은 사실이지만 그 아드레날린 뒤에는 아주 현실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습니다. 도시로 침입한 이 멧돼지들은 더 이상 들판을 파괴하는 데 그치지 않고
사람들의 생명까지 위협하고 있습니다. 실제로 상황이 그렇습니다. 지난 며칠 동안 이 구릉 지역의 멧돼지 상황은 통제 불능 상태였고 그로 인한 혼란 또한 통제 불능이 되었습니다. 이 지역 농부들은 완전히 지쳐 있습니다. 그들에게 긴급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사실. 바로 우리가 그들에게 도움을 제공하기 위해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계획은 두 가지입니다. 첫째, 멧돼지 덫을 설치하고 둘째, 근처 산으로 사냥을 갈 것입니다. 이 두 가지 목표는 동시에 달성될 것입니다. 멧돼지들이 이 지역을 드나들며 정기적으로 지나가는 곳으로 대형 철제 덫을 운반해야 합니다. 지면에서 발견되는 수많은 발자국을 보면 멧돼지들이 과거에도 이곳을 여러 번 방문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함정은 고도로 강화되어 있으며 숲 경계 바로 근처에 감시 카메라 시스템이 설치되어 있습니다. 게다가 옥수수와 겨냄새가 나는 먹이를 미끼로 사용하고 있습니다. 임무를 마친 후 일행은 서둘러 산으로 이동하여 사냥을 시작할 준비를 합니다. 언덕 꼭대기에 은밀하게 머무르기 위해 우리는 두 그룹으로 나뉘었습니다. 조심스럽게 각자의 임무를 수행하는 동안 일행은 주변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에 귀를 기울이고 관찰했습니다. 보시다시피 눈앞에 멧돼지가 갑자기 나타났습니다. 처음에는 첫 번째 일제 사격을 하기로 했습니다. 하지만 멧돼지가 아무런 피해도 입히지 않고 도망쳤다는 사실에 우리는 깜짝 놀랐습니다. 소총을 들어 앞 사람을 매복 공격하세요.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앞으로 걸어가는 동안 우리는 멧돼지들이 지나간 흔적을 찾고 있었습니다. 무슨 일이 일어날지 알 수 없었습니다. 멧돼지는 야생 멧돼지였기 때문에 접근할 때는 주의해야 합니다. 이곳 돼지떼는 다른 동물들로 꽤 붐비고 있습니다. 결국 크고 살찐 돼지들이 탄생합니다. 멧돼지의 이동 속도를 고려하면 결코 무시할 수 없는 상황입니다. 이 때문에 정확한 사격을 하고 궁극적으로 제거하는 것은 매우 어렵습니다. 기회가 곧 찾아올 것처럼 보였지만 돼지떼는 위험을 감지했습니다. 그들은 재빨리 방향을 바꾸어 가능한 한 빨리 도망쳤습니다. 우리는 깊이 생각하지 않고 방아쇠를 당기는 결정적인 조치를 취했습니다. 우리가 방정식에서 성공적으로 제거한 유일한 표적은 중간 크기의 표적이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의 행동에 대해 일종의 죄책감을 느끼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돼지떼 전체를 찾아내 박멸하겠다는 결의는 확고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 왔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무리의 눈은 멧돼지들이 무엇을 하든 상관없이 그들을 쫓았습니다. 가장 유리한 위치로 이동하자마자 총소리가 들렸습니다. 늘 그렇듯 사냥은 계속되었습니다. 멧돼지들과 마주칠 때마다 우리는 생산성을 극대화하는 동시에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적절한 방법을 찾아야 했습니다. 전쟁이 진행될수록 박멸되는 멧돼지의 수는 전쟁을 거듭할수록 늘어났습니다. 우리는 이 거대하고 험준한 산 어딘가에 여전히 상당수의 멧돼지 떼가 숨어 있다는 사실을 잘 알고 있었습니다. 이는 우리가 알고 있는 사실이었습니다. 부드러운 땅을 가로지르는 새 발자국, 멧돼지들이 먹이를 찾아 헤매던 땅이 뒤집힌 부분, 그리고 멧돼지들이 최근에 사라졌음을 암시하는 부러진 나뭇가지들이 곳곳에 있었습니다. 이 모든 단서들이 도처에 있었습니다. 우리는 산에 여전히 많은 멧돼지 떼가 있으며 그들이 그림자 속에 숨어 해가 지거나 평화와 고요의 순간을 기다리며 먹이를 찾기 시작할 것이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수색을 계속하기로 결심한 와중에도 그 생각은 우리의 감각을 예민하게 하고 여정을 계속하는 동안 우리의 결의를 굳건하게 했습니다. 근처에 우뚝 솟은 이웃산이 있었는데 오후 햇살에 따스한 햇살이 경사면을 감싸고 있었다. 구불구불한 산길을 여러 번 트레킹하고 뚫고 지나갈 수 없는 덤불을 헤쳐나가며 마침내 우리는 산에 도착했다. 이 시간대에는 멧돼지들이 뿌리, 덩이줄기, 떨어진 과일을 먹으러 이 지역으로 자주 출몰했다. 이곳은 멧돼지 활동으로 유명한 곳이었다. 이 지역에는 풍부한 식량이 있었고 우리는 그곳에서 멧돼지들을 만날 수 있을 거라고 예상할 만한 충분한 이유가 있었다. 경험으로 단련된 본능은 우리가 점점 가까워지고 있음을 알려주었다. 게다가 우리의 끈기와 인내심은 예상대로 곧 보상을 받았습니다. 숲 가장자리에서 또 다른 돼지떼가 나타나 산비탈을 가로질러 퍼져나갔습니다. 모두 같은 지역에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에는 그 충돌이 그날 우리가 마주쳤던 어떤 갈등보다 훨씬 더 격렬한 대립으로 이어졌습니다. 멧돼지들은 맹렬하고 예측 불가능하게 움직여 처음에는 우리를 당황하게 했습니다. 아마도 멧돼지들은 숫자에 고무되었거나 절박함에 휩싸였을지도 모르지만 어쨌든 그들은 주저없이 움직였습니다. 우리는 스스로를 보호하고 우리를 향해 돌진하는 돼지들의 공격을 피하기 위해 이동해야 했습니다. 우리는 정기적으로 위치를 조정하고 더 높거나 안전한 지형으로 이동해야 했습니다.
우리 부대는 움직임을 동기화하고 조용하면서도 효과적인 방식으로 서로에게 신호를 보내면서 서로 소통하는 것이 점점 더 중요해졌습니다. 지형이 고르지 않고 초목이 무성했기 때문에 총뿐만 아니라 두뇌와 경험에도 의존해야 했습니다. 이 모든 요소들이 상황을 더욱 어렵게 만들었습니다. 우리는 여전히 언덕을 가로질러 으르렁거리는 크고 육중한 멧돼지들을 관측할 수 있었습니다. 멧돼지들의 근육질 몸이 나뭇잎 사이로 부서지고 으르렁거리는 소리가 산 전체에 울려 퍼졌습니다. 멧돼지 주변에 먼지가 쌓이고 점점 희미해지는 햇살과 어우러져 마치 비현실적인 광경을 만들어냈습니다. 멧돼지들이 탁 트인 공터에 다다랐을 때 우리는 그때가 사격을 시작할 수 있는 유일한 시간임을 깨달았습니다. 바로 그 지점에서 우리는 정밀하게 조준하고 서로에게 실수로 총을 쏘는 상황을 방지할 수 있었습니다. 우리는 이 찰나의 순간을 주저없이 최대한 활용해야 했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순간이었기에 우리는 그 순간들을 최대한 활용해야 했습니다. 격렬한 교전으로 상당수의 멧돼지가 희생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해결해야 할 갈등이 산적해 있었습니다. 살아남은 동물들은 사방으로 흩어졌고 어떤 동물들은 숲의 보호를 받으며 도망쳤고 어떤 동물들은 언덕 아래로 필사적으로 돌진하기 위해 재정비하려 했었습니다. 총소리와 발굽소리의 메아리로 인해 분위기는 긴장감으로 가득 찼고 숲의 소리는 그 소리에 잠시 묻혔습니다. 이 야생동물들이 산에 남아있는 한 우리의 임무는 아직 끝나지 않았다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사냥은 계속될 것이고 산을 둘러싼 인간과 자연 사이의 갈등 또한 계속될 것입니다. 야생 멧돼지 개체수가 계속해서 증가하고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앞으로도 이와 비슷한 사냥 여행이 계속될 것이라는 데는 의심의 여지가 없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격은 소수의 야생 멧돼지 사살에만 성공했습니다. 우리가 더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한다는 사실이 슬프지만 그렇게 해야 합니다. 오늘 훌륭한 일을 해냈음에도 불구하고 내일이 다가옴에 따라 여전히 많은 어려움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하늘이 어두워지기 시작하자 일행은 함정을 설치했던 함정구역으로 돌아갔습니다. 그들이 도착하자마자 눈앞에 펼쳐진 광경에 모두들 깜짝 놀랐습니다. 완벽하게 먹힌 함정이었습니다. 최소 10마리의 멧돼지가 함정 안에 갇혀 있었고 필사적으로 노력했음에도 불구하고 탈출할 수 없었습니다. 멧돼지들이 다치지 않도록 함정을 열기 전에 모두 죽이는 것이 최선이라는 결론에 도달했습니다. 하루 종일 긴 사투를 벌인 끝에 마침내 수십 마리의 멧돼지를 사살했습니다. 이는 멧돼지 개체수를 제한하려는 우리의 노력에 있어 매우 중요한 성과였습니다. 호주의 자연 환경은 지구상에서 가장 독특한 환경 중 하나입니다. 광활한 해안선과 매우 다양한 자연 환경 덕분에 호주는 해양 생물 채집 및 보존 측면에서도 선도적인 국가 중 하나입니다. 고부가 가치 해산물 중에서도 머드크랩은 경제적 가치와 요리적 가치 측면에서 두각을 나타냅니다. 이 종은 베트남에서도 발견되지만 믿을 수 없을 정도로 큰 크기를 자랑하는 곳은 호주입니다. 호주 어부들은 이 거대한 개를 어떻게 잡을까요? 함께 그 답을 알아봅시다. 머드크랩은 전 세계 어디에서나 발견되는 가장 크고 귀중한 개 중 하나입니다. 열대 및 아열대 지역에서 흔히 볼 수 있는 맹그로브 숲, 강어귀, 그리고 해안 지역은 이러한 생물들의 전형적인 서식지입니다. 머드크랩 생산에 있어서는 호주의 퀸즐랜드, 노던 테리토리, 뉴사우스웨일스 주가 가장 높은 생산량을 기록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이는 이 지역의 맹그로브 생태계가 머드크랩에게 은신처와 이상적인 환경 등 최상의 생존 조건을 제공하기 때문입니다. 호주에서 머드크랩을 채집하는 데 가장 흔히 사용되는 방법은 통발 케이지를 사용하는 것입니다. 이 케이지는 수확 과정의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부수어 획의 위험을 낮춥니다. 이러한 통발은 플라스틱 망사, 스테인리스 스틸 또는 바닷물 환경에서도 견딜 수 있는 내구성이 뛰어난 기타 소재로 제작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케이지는 여러 마리의 성숙한 개를 동시에 수용할 수 있을 만큼 충분히 크며 동시에 의도치 않게 잡히게 될 가능성을 줄여줍니다. 머드크랩은 함정에 들어갈 수는 있지만 함정의 출구가 일방 통행으로 설계되어 있어 탈출할 수 없습니다. 머드크랩은 냄새가 강한 먹이에 강하게 끌리기 때문에 미끼되게 죽은 물고기가 성공에 필수적입니다. 머드크랩이 미끼에 빠르게 접근할 수 있도록 함정 안에 단단히 고정합니다. 맹그로브 숲이 이 종의 서식지라는 점을 고려하여
어부들은 일반적으로 이러한 환경에 머드크랩 통발을 설치합니다. 머드크랩은 가장 활동적이고 밤새도록 먹이를 찾기 때문에 최대한 높은 효율을 얻기 위해 통발을 늦은 오후에 설치하여 밤새도록 방치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머드크랩이 산소 부족으로 죽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다음날 아침 일찍 통발을 점검하고 포획합니다. 각 함정을 회수한 후 개는 개별적으로 측정되며 법적 크기 기준을 충족하는 개만 포획됩니다. 어린 개는 보호되며 이를 통해 번식이 유지됩니다. 작은 개는 탈출구가 설계되어 많은 함정에서 탈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성숙한 개만 포획될 수 있습니다. 또한 알을 품은 암컷개는 번식 주기를 연장하기 위해 다시 야생으로 돌려보냅니다. 포획된 개는 무게 1kg 이상의 대형개, 중간 크기개, 그리고 소형개의 세 가지 범주로 나뉩니다. 개의 크기가 클수록 시장 가치가 높아지는 것은 사실입니다. 상처가 있거나 질병 증상이 있거나 저희가 정한 품질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는 개는 모두 폐기합니다. 개의 품질과 경제적 가치를 보장하기 위해 건강한 개만 엄선합니다. 개를 잡은 후에는 껍질에 쌓였을 수 있는 흙, 모래, 기타 이물질을 제거하기 위해 깨끗한 물로 꼼꼼히 씻습니다. 그 후 체온을 낮추기 위해 얼음 위에 놓거나 차가운 물탱크에 보관하는데 이는 개의 안정성을 높이고 보관 기간을 늘리는 데 도움이 됩니다. 살아있는 개를 보관하기 위해 제순환, 해수 탱크가 사용됩니다. 이 탱크는 산소 농도를 조절하고 온도를 약 섭씨 15도에서 18도로 유지합니다. 운송 또는 가공 전에는 일반적으로 최대 24시간에서 48시간 정도 보관됩니다.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각 개의 집게발은 묶여 있습니다. 호주에서는 주로 수출 목적으로 머드크랩을 신선하고 냉장 상태로 소비합니다. 냉장 보관은 개의 신선한 맛을 유지하는 것 외에도 운송 중 부패를 방지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주요 수출 품목인 머드크랩은 중국과 일본 등 아시아 국가에 높은 경제적 가치를 제공합니다. 머드크랩은 주요 수출 품목입니다. 머드크랩 수출은 매년 미국에 수백만 달러의 수익을 가져다 줍니다. 또한 이 사업은 어업 및 해산물 가공 산업에서 수천 명의 사람들에게 수입원을 제공하고 일자리를 창출함으로써 지역 사회의 안정에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생 머드크랩 개체 수는 현재 감소하고 있으며 이로 인해 주 정부는 이 기간 동안 남획을 제한하기 위한 규정을 마련했습니다. 호주의 여러 주에서는 어업 자원을 보호하기 위해 어획 할당제를 시행하고 있습니다. 이는 경제 개발과 보존 사이의 균형을 맞추기 위한 것입니다. 머드크랩이 번식할 기회를 확보하고 개체 수가 회복될 수 있도록 어부들은 최소 법적 크기 요건에 맞는 개만 어획할 수 있습니다. 현재 일부 어획용 통발은 의도치 않게 포획되는 비대상어종의 수를 줄이도록 설계되었습니다. 또한 주 당국은 어부 한 명이 사용할 수 있는 통발의 수를 제한하여 어획량 관리에 도움을 주고 있습니다. 법규의 틀을 넘어 맹그로브 숲 조성 및 확장을 촉진하는 정책들은 머드크랩 서식지 유지 및 개체 수의 연간 증가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또한 국내 수요와 수출 시장의 수요를 모두 충족하기 위해 머드크랩 양식업은 점점 더 빠른 속도로 확대되고 있습니다. 호주 해산물 산업에서 자연산 채취는 여전히 필수적인 부분이지만 양식은 머드크랩 생산의 장기적인 지속 가능성을 보장하기 위한 다음 주요 단계로 부상했습니다. 퀸즐랜드 해안과 노던 테리토리, 전역에 걸쳐 통제된 환경에서 머드크랩을 번식시키기 위한 현대식 부화장이 설립되었습니다. 이러한 시설은 해수 연못, 모래 기질, 그리고 엄격하게 조절된 염도를 활용하여 맹그로브의 자연 환경을 재현하여 머드크랩이 유생해서 어린 개체로 성장하기에 이상적인 환경을 제공합니다. 더욱이 부화장 과학자들은 온도와 수질을 면밀히 모니터링하는데 이는 미세한 변화조차도 어린 개의 생존율에 영향을 미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사료 공급 프로그램 또한 천연 사료와 어분으로 만든 단백질이 풍부한 펠릿을 혼합하여 신중하게 계획됩니다. 이러한 방법을 통해 호주는 부화장에서 자란 개의 생존율을 향상시켜 야생개에 대한 의존도를 낮추는 지속 가능한 산업으로 나아가는 길을 열었습니다. 환경 제어 외에도 기술 혁신이 머드크랩 산업을 변화시키고 있습니다. 스마트 모니터링 시스템을 통해 양식업자들은 모바일 앱을 통해 산소, 농도, 염도, 그리고 개의 움직임을 실시간으로 추적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도구는 인건비 절감뿐만 아니라 최적의 조건을 유지하여 손실을 최소화하는 데에도 도움이 됩니다. 일부 첨단 양식장은 수중 카메라를 사용하여 개의 행동을 관찰하여 개체 간의 스트레스나 공격성 징후를 더 쉽게 파악할 수 있도록 합니다.
동시에 연구자들은 성장률, 질병 저항성, 그리고 껍데기 색깔을 향상시키는 선택적 육종 프로그램을 개발하고 있는데, 이 모든 것은 고급 수출 기준을 충족하는 데 필수적입니다. 그 결과 탄생한 개는 더 밝은 껍데기와 더 단단한 살을 가지게 되는데, 이러한 특성은 국제 해산물 시장에서 고가에 거래됩니다. 결과적으로 과학과 전통의 융합을 통해 호주 머드크랩 양식은 전 세계적으로 지속 가능한 양식의 모델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습니다. 머드크랩 산업은 경제적 효과 외에도 책임감 있게 관리될 경우 지역 생태계에도 기여합니다. 많은 양식장이 맹그로브 보건구역을 따라 조성되는데, 이곳에는 어린 나무를 심어 해안선을 침식으로부터 보호하고 해양 생물의 자연 번식지를 제공합니다. 산업과 환경의 이러한 공존은 장기적인 번영이 생태적 조화에 달려있다는 전 세계적인 인식이 커지고 있음을 보여줍니다. 더욱이 지역 사회 참여는 호주 해안관리 프로그램의 초석이 되었습니다. 수천 년 동안 해안 생태계와 조화롭게 살아온 원주민들은 이제 지속가능한 게 어획관행을 선도하는 데 적극적인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조수, 번식 주기, 그리고 자연신호에 대한 원주민들의 전통 지식은 현대 기술과 통합되어 자원 관리에 있어 더욱 존중과 효율성을 중시하는 접근 방식을 만들어냈습니다. 한편 호주산 머드크랩에 대한 수요가 계속 증가함에 따라 새로운 수출 경로가 모색되고 있습니다. 갓 잡거나 양식한 개는 콜드체인 물류 시스템을 통해 운송되어 특히 중국, 싱가포르, 일본 등 아시아 시장에 48시간 이내에 도착합니다. 이러한 국가에서 머드크랩은 별미로 여겨지며 칠리 크랩이나 찐 마늘 크랩과 같은 고급 요리에 자주 등장합니다. 호주산 개는 크기와 풍미가 뛰어나 고급 레스토랑과 연회에서 위상을 상징하는 존재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나 산업의 확장은 어려움도 안겨줍니다. 기후변화와 해수온도 상승은 머드크랩 개체군 분포에 영향을 미쳐 더 남쪽으로 이동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러한 변화는 어부와 과학자 모두 새로운 적합한 서식지를 파악하고 양식 기술을 조정하여 신속하게 적응하도록 요구합니다. 이에 따라 해안 모니터링 프로그램이 확대되어 데이터 수집 속도가 빨라지고 환경 예측이 더욱 정확해졌습니다. 이러한 어려움에도 불구하고 호주 머드크랩 산업의 미래는 밝아 보입니다. 혁신, 규제, 그리고 지속 가능성에 대한 확고한 의지를 통해 호주는 경제 성장과 생태 보존의 균형을 꾸준히 유지하고 있습니다. 호주 머드크랩의 이야기는 단순히 생존의 이야기가 아니라 변화의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인간의 독창성이 어떻게 연약한 자연자원을 번영하고 지속 가능한 기업으로 탈바꿈시킬 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증거입니다. 마침내 맹그로브 숲이 늘어선 해안에 밤이 찾아오면 어부들은 은은한 등불 아래 마지막 덫을 끌어올립니다. 썰물이 물러가면서 개들이 굴로 돌아가는 희미한 흔적만 남습니다. 이는 현대 양식업의 모든 성공 뒤에는 사람, 바다, 그리고 그 안에 사는 생물들 사이에 섬세한 관계가 자리 잡고 있음을 일깨워 줍니다.